로 넘어왔습니다. 문학은 좀 어려워하실 만한 세트들만 해설을 할 생각인데, 자, 공통점 문제가 있네요. 이거가 본질적인 선지가 있으면 그게 답일 텐데, 상황에 대비 공간의 이동에 따른 변화, 계절 흐름을 통한 예상적. 셋 다 슬플 확률은 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방식. 잘 나오기 힘들죠. 가상예상을 이것도 나오기 힘들죠, 거의. 답은 1번 아니면 2번일 것 같아요. 1번, 2번이 좀 더 보편적이고 찾기 쉽죠. 자, 수필부터 풀 것 같습니다. 단독 보기가 있는 세트가 아니기 때문에 수필부터 풀게요. 다의 글쓴이에 일관된 논지를 볼 거고, 이거 뭐 밑줄이고, B가 노인. 아까 뭐 노인이 여기 있었으니까 노인이 다에 대한 거겠죠? 다 읽으면서 한번 문제 풀 수 있는 만큼 풀겠습니다.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은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오니까 등이 곱고 숨이 차신데도 꽃을 가꿔. 그걸 보니까 선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맺으리라 생각하니 오히려 꽃처럼 아름다우시다. 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이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 걸 좋게 본다가 이 다수필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들을 꽃을 가꾼다는 점에서 아름답게 여기고 있죠. 꽃처럼. 그죠?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른 이도 있거니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빛깔에 취할 수 있음은 빛이 어느 빛일는지 청춘에 맡길 것일는지도 모르겠지만 쇠년에 쇠락하는 연애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시는 배우니 거룩하고 정중하시다. 정정하시다. 좋게 보는 거죠. 대조의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인은 오로지 꽃을 사랑하냐? 그런가요? 오로지 꽃을 사랑하죠. 그의 정정함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봄비를 맞으시며 배경이 봄이네요.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보실 거니까 그만치 노래, 늙음하게 한 계절이 헛되지 않다. 지금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하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보게 노인이 보게 될 거라 했나요? 보실 거라고 높임 표현해놨기 때문에 노인이 본다고 주체 높임한 거죠. 맞아요. 그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노인의 고담한 예스럽고 맑은 느낌이 있는 그늘에 어린 자손이 히히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닝거린다는 것은 연연과 해고를 장식하게, 연연은 이제 남은 삶이죠. 해고를 장식하기에 화려하다죠. 그냥 쉽게 말해서 화려하다. 그럼 그늘은 노인이 만든 그늘인 거죠. 주장을 연결한다면은 이 그늘은 당연히 꽃나무 그늘일 겁니다. 꽃이 난만하면 우리는 그 꽃을 보며 아직 안 나왔죠? 이거부터 봅시다. 노인이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노인이 생의 마지막을 그러니까 죽음을 장식하려는 이유인가요? 그늘이? 이 화려한 일이 그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일과 동치입니다.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이려면은 뭔가 선행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비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다. 노인이 만든 거죠. 이 글의 주장이 뭡니까? 노인이 계속 꽃을 심는 거잖아요. 꽃나무 그늘이고 노인이 매년 달라지려는 목적이다. 뭐 그런 말이 언제 나왔나요? 자, 판단 유보합시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비는 노인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게 어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자, 그만치 노래한 계절이 헛되지 않을 거다. 늙음하게 계절이 헛되지 않을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자, 남은 삶이, 자, 일단 뭐가 틀렸냐 미시도케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말한 헛되지 않도록은요 남은 삶이 아니고요, 뭐 남은 삶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늙음하게 한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이야. 한시적. 특정 시점을 얘기한 거라고. 한 계절이라고. 근데 이거를 뭐 보편적으로 해석한다고 쳐봅시다. 남은 삶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전제냐를 따져봐야겠죠. 그러면 전제라는 거는
남은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위해서. 그죠? 그러면은 노인의 고담한 그늘이 없으면 남은 노인의 삶은 헛되냐? 그늘이 없으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이지만 안은 보조 동사입니다. 지금 과거예요. 과거. 한 계절. 그러니까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고요. 과거 표현이고요. 남은 삶이 아니라 하나의 계절의 얘기였고요. 전제라고 판단하기에도 애매해요. 이건 틀렸거나 유보의 전제예요. 그죠? 자, B는 노인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 위한 뭔 소리야? 답은 명백히 다 때문에 다만 봐도 2번입니다. 2번의 뒷부분은 반박이 불가능해. 노인이 만든 결과가 맞잖아요. 이 꽃나무로 인한 그늘들은. 그죠? 지금 이 글은 노인이 이 첫 꽃을 가꾸는 걸 좋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다르대요. 부사어를 밑줄로 표현해놨네요. 다 시간이네. 그죠? 꽃의 피고 지는 속성이 주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복의 시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상식의 선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해마다 주기적으로 실현되잖아. 그지? 한 꽃, 한 꽃. 그러니까 똑같은 꽃이 폈다가 졌다가 폈다가 졌다가. 근데 사람은 매년 달라진다 라고 대조를 해놨죠. 그러니까 꽃은 동일한 게 주기적으로 피는 시간이고 연역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참입니다. 만일 노인 100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다치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다. 돌아가신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쓰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대요. 뭔 소리야? 슬퍼한다고. 노인이 아니라 우리가 슬퍼한다고. 4번이죠.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꽃과 주검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우리죠, 우리.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분방이 끓는 정염이 씻고 호화롭고도 화화탄 부끄럼과 건질 수 없는 괴로움으로 수많은 수놓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하고 한가롭다는 뜻이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슬퍼하겠습니까? 노인은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렇기에 아름다움을 진짜 볼 수 있는 건 노경, 노년의 경지일 때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풀면서 느낀 건데 공간의 이동은 없는데 이건 있죠. 답은 1번이죠 벌써. 청춘과 노경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실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만 읽었는데도 세모낭이 풀렸죠. 정답이. 이제 가나로 가겠습니다.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기여한다. 뭐 당연한 소리죠.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또 연민의 대상이래요.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자문자답하고 찾는 방식으로 전개된답니다. 가볼게요. 나무를 보고 방황을 떠올린대. 지지부진한 처지를 떠올린다며. 지지부진한 거니까 방황하는 거죠. 앞으로 못 나간다라는 뜻이니까.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 보기뿐만 아니라 보기에서 연역적으로 도출이 쉽게 됩니다. 3번 가해 화자는 늑된 나무의 멍울을 보고 연민의 정서를, 일단 연민의 정서를 느끼는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늑된 나무의 멍울이란 거에서 연민이냐 아니냐가 확실하게 전제된 게 아니니까 잠깐 볼게요. 맥락. 안쓰럽다는 연민은 나왔습니다. 시는 인간의 얘기라서 진짜 나무가 정말 절대적으로 나무가 안쓰러운 게 아니라 인간이 안쓰럽다는 소리예요. 자기겠죠 여기서는. 4번 가해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이 기대와 바람을 푸릇한 입새로. 미시독해를 좀 해보면요, 화자의 삶에 대한 전망을 묻는 거거든요. 자꾸 나무에 대한이라는 건 아니란 말이죠. 화자가 자신에 대한이라는 게 맞단 말이죠. 의문점이 생깁니다. 맥락으로 모순 찾으러 가볼게요. 저게 정말 나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인지. 여기 있네요. 나도 사성 어렵고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이건 나무에 대한 게 맞네요. 이건 나무에 대한 게 맞네요. 맥락을 보니까 모순이 아니고 나무에 대한 게 맞아. 5번 볼게요.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에 저 나무를 향한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야.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은 진짜 없어요. 그죠? 진짜 없어. 아니잖아. 화자에 대한 전망으로 가야 되잖아. 가난한 소지 맥락으로 모순 찾아볼까요? 각주 일부러 써졌지. 소신공양. 그러면 나무가 진짜 종이를 지펴 올리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뭐라 돼있어? 소원을 비는 거.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거니까 틀렸죠. 모순이라서 답은 5번입니다. 나 보기 보고 위에 23번 풀게요.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인데요. 일상의 사물이 낸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도 하고요. 그걸 넘어가서 힘들의 작용, 대상이겠든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내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대요. 뭐 그렇대요. 자, 2번 볼게요.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이 맞기만 하다면 일상의 사물로 본 거죠. 가구니까 연역적 도출됩니다. 표면을 관찰한 거 맞죠? 관찰한 다음에 표면적 관찰도 한 다음에 맞아. 3번 나의 화자는 나이테의 흔적을 보고 나이테의 흔적은 표면적인 관찰은 아니죠. 작용은 힘들, 그러니까 세월의 힘이겠지. 이걸 얘기하는 걸 겁니다. 맞아요. 연역적으로 도출이 됩니다. 힘들 작용에 대한 지각으로 나아간다며. 4번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이렇게 형상화했냐? 이건 서술어 보세요. 형상화했냐? 그냥 써놨냐예요. 시에 써놨냐? 그럼 겨울 겪은 후에 쓴 게 맞는지만 볼게요. 이거 여기 있네. 바로 나오네. 겨우내 얼었다가 이거 갔다며. 햇빛과 공기들이 수액을 찾아서 나무에 들어온 거네. 긍정적 시간 맞잖아. 형상한 거 써져 있으니까 맞잖아. 겨울을 겪은 후 맞잖아. 맞죠? 5번이 역시 틀렸을 텐데. 나의 귀 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 그런 게 보기에 도대체 어디 써 있습니까? 도출이 안 되잖아요. 도출이 안 돼. 가볼까? 맞섰는지 귀 기울인 거와 기원인지. 거대한 힘에 귀를 기울였대요. 일단 화자가 귀 기울인 게 아닌데? 화자가 귀 기울인 게 아니야. 자양분들이 한 거야. 그 귀 기울였고 추위의 난폭한 힘은 껍질을 뚫고 들어가 스며들었대. 이게 맞선 거예요? 거대한 힘이? 나무 바뀌니까 추위가 거대한 힘과 동체 아닙니까? 뚫고 들어가서 스며든 거니까 뭐 맞선 것도 아니야. 뭐 이상한 선지를 써놨어. 답은 명백히 5번이죠. 자, 그러면 보기 내용을 바탕으로 나 보다가 틀린 것 같은 거 도출, 연역적으로 도출 안 되는 것만 모순 찾으러 갈게요. 자리 1이라에는 시련을 견뎌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있다는 인식. 그럼 시련을 견디려 했는지만 보겠습니다. 사실 보기에 있었죠. 추위. 갈라졌겠지. 겨울 오면 나무 갈라지잖아. 자리 1이라 여기 있네. 갈라졌대. 추위를 막아냈대. 한겨울. 그죠? 근데 내려 한 거죠. 스며들었으리라 보기에 있었죠. 모진 기운이 수에게 배어들었다. 아까 있었잖아. 수에게 들어와서 이 부분 몇 개 스며들었다. 그죠? 자양분들이. 그리고 추위가. 그죠? 보기에 있던 거 활용해서 풀면 돼요. 그지? 추위에 난폭한 힘이 스며든 거잖아. 아, 밑에 거 보기 활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익어갔으리라에는 바깥 힘이 매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부정적. 이게 어떻게 부정적 결과입니까? 이거 아까 봤잖아. 푸르고 진한 빛. 긍정적 시간인데 적절한 거였잖아. 이미 틀렸죠. 답 3번입니다. 이렇게 풀면은 상황의 대비 추위와 추위가 지난 시간도 있으니까 맞죠. 나 때문에 1번 더 맞네요. 이렇게 해서 풀면은 얘가 남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나머지 다 풀었고 나에 있는 것만 봅시다. 겨우내네. 겨우내. 그 다음에 봄. 자, 디귿. 나무의 안으로 찾아 들어온 햇빛과 공기들의 움직임이 뭐 멈췄던 기다림의 시간이다. 맞잖아. 얼어 있었다가 나무의 안으로 찾아 들어왔고요. 햇빛과 공기들이 멈춰 있었던 기다림의 시간이죠. 기다렸냐 안 기다렸냐 여기 있잖아. 겨우내. 햇빛과 공기들 그 자리에서 얼었다가. 자, 리을은 딱딱하게 오므렸던 모든 틈과 통로 다시 드나들며 숨쉰 생동의 시간. 겨울과 대비되는 봄이니까 맞겠죠.
그죠? 이르렀을까 하면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통로도 어디 있대요. 어딨어? 여기 있네. 이건 오물이고 막아냈던 자리니까 봄에는 다시 이제 자유롭게 숨쉬겠죠. 자, 그러면은 가를 봐야겠네요. 가시를 밑줄 때문에 봐야 되네. 자, 니은은 화자가 그 나무의 꽃불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래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의 맥락을 통해서 모순이 있나 없나 볼게요. 산에서 내려서 2달 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날 보면서 서성거렸대요. 네, 서성거린 시간이네요. 꽃불성화 타오르기까지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 뭔 말이야? 꽃불성화 어딨어? 밑에 있네? 위에 있네요. 꽃불성화 밝혀드는 현재예요. 환하게 타오를 거야 더. 나도 멈춰 서 있었어. 그러면은 꽃불성화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죠? 이미 타오르고 있잖아. 밝혀들고 있잖아. 그리고 더 환하게 탈 거고. 그죠? 근데 이 2달은 언제야? 과거잖아. 그죠? 과거잖아요. 멈춰서 있었지요니까. 이건 현재고요. 그래서 미시독해 해보면은 명백하게 선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답 2번이죠. 이렇게 해서 1번도 보겠습니다. 뭐 빛나는 동안 멈칫거리고 있던 제 시간.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폈다 지금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얘는 멈칫거렸네. 그지?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에 나무는 못 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명백히 2번이네요. 이렇게 풀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